이제 꼭 예, 식사를 대접할게요. 잘해주세요. 네. 저는 뭐 갑자기 하늘을 보게 돼요. 죄송합니다. 이분들의 강력한 서포터즈, 네. 저 인사팀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충입니다. 제가 얼마 갖고 있지 않은 미천을 다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저의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는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돼서 모든 거를 까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표하는 전문팀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입사 경로가 지금 조금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또 모셨어요. 산업부는 이렇게 주무관이라고 저희가 이 공식 명칭이 들었고 7급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부 중앙부처는. 9급도 네.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본 일반적으로는 7급으로 많이 들어오고 예,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게 인사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과 네. 산업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인사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은 흔히 이제 공채라고 네. 말을 하는 공개 경쟁 채용, 네, 네. 그리고 민경채라고 얘기하는 네. 민간 경력자 채용,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채용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그 통상이라든지 네. 법 그리고 회계 그리고 홍보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그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나가시는 그 전문 임기제 제도를 네.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법이나 회계 같은 진짜 전문 분야들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네. 저희 쪽에서 충원을 하고 예. 있는 두 가지 제도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맨 처음에 그냥 이른바 우리가 진짜 7급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통합해서 뽑는 것이고 예. 전문임기제란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법률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일반직 표현을 공무원은 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채용의 약간 루트가 조금 다르다는 거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들어오신 엄격한 공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신 아주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이라고 생각했었을 때를 통과하신 두 분인 거죠. 네. 저는 일반 행정직으로 시험을 봤고 그래서 정말 일반적인 행정을 공부를 하고 들어온 케이스라서 몇 년의 시험을 보신 거죠, 그러면? 15년도에도 한 번 봤고요. 16년도에 보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끝에 붙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경쟁률이 어땠어요? 그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엔 한 75대 1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75대 1을 뚫고 75대 1을 뚫고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네. 그렇죠.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사실 학부 공부랑 7급 공채 시험 공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경제학이랑 행정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행정학이랑 경제학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부는 굉장히 경제학 전공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물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제 부처 특성을 보더라도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분야별 특성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공자들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경선 중관님, 행정 직군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부선공학과라고 기계공학이랑 이제 비슷한 공학을 그럼 공업은 또 그 직렬이 몇 개가 있어요? 직렬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요? 예, 뭐 예. 말씀하신 조선도 있고 화학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기계도 있고 네. 뭐 기타 시설 네. 등 되게 다양한 직렬들이 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렬에 맞게 또 전공 시험이 따로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공업은 또 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네네. 유리하지 않을까
네, 예. 맞습니다. 유리한 시험 공부를 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준비는? 시험 기간은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1년 정도 이제 준비를 했고요. 1년 하시고 단번에 붙은. 아, 오늘 너무. 수능 만점자들의 면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수능 만점자 분들도 힘들지만 요즘 아시잖아요. 7급, 5급 들어오시기 정말 공무원 노기가 너무 진짜 하늘 멀다이기 때문에 못지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공부하셨고 1년을 공부하셨어요. 1년 만에 듣게 된 좀 공부 비법. 네. 공부 들으신 분들 비법은 다 귀 쫑긋해지시는. 스탑워치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해서 매번 이제 제가 그 다이어리 적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고. 그냥 시계가 아니라 스탑워치를 딱 켜놓고. 네네. 정말로 스탑워치는 공부만 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장실을 갔다 올 때는 당연히 꺼낼게요? 끄고 물 마실 때나 음악 들을 때나 이럴 때도 당연히 있거든요. 보통 공무원 이제 시험 준비생들은 그걸 순공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 순공 시간이라고. 네네. 그 순공 시간을 이제 매일매일 10시간 이상씩 채워놓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뭐 한두 시간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 의식이 있다 보니까 네. 더 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부여도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스탑워치를 켜놓고 하루에 10시간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뭐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시지 않고 집 앞에 독서실 이용해서 최대한 시간적인 문제를 이제 그 절약하기 위해서 시험 절약을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김고은 주무관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탑워치로 순 공부 시간 재는 거 아, 진짜요?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되게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주의라서 오. 계획을 한 몇 달치 거를 미리 세워놓고 이제 그거를 해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진도 위주로 정확하게 짰어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네요. 스탑워치를 썼고 진도 위주로. 또 혹시 방출할 팁 없으세요? 순공 시간을 위해서 좀 더 했던 것들,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일찍 일어나도 또 도서관까지 가는 게 힘드니까 그쵸.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아. 이제 가방을 다 싸서 옆에다 두고 맞아요. 옷도 다 입고 그러고 이렇게 잤었어요. 가방끈 옷을 다 잡고. 입고요? 근데 그냥 어차피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니까 가방끈 잡고 일어나면 바로 나갈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침에 또 그쵸? 어, 약간 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예. 저는 꿀팁까지는 아닌데요. 네.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공부가. 그래서 시간을 아끼려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면도를 아침에 하는데 네. 면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진짜 갑자기 어디서 내려온 산적같이 네, 그렇게 생겼긴 했지만 면도도 안 하는. 네, 거울을 보면은 네. 막 이런 내 모습이 싫어가지고 이게 빨리 빨리 붙어야겠다, 빨리 해야겠다, 여기서 떨치고 나가야겠다, 약간 이런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조금 그렇게 시간도 절약하고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을 근데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약간 연애를 하는 건 남친이나 여친이 있는 건 좀 도움이 돼요? 어때요?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네. 이제 알던 후배가 네. 또 이상하게 그럴 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공부하는데 뭐 오빠 뭐 공부는 잘 되시냐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뭔가 그런 이렇게 애정을 막 받다 보니까 네. 막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8월 달이 이제 시험인데 네. 4월 달에 네, 제가 이제 후배가 연락이 왔군요. 네, 고백을 해가지고 아, 후배가 고백을 했어요? 아니 제가 아, 당연히 면도하고. 네, 면도하고 네, 면도하고 이제 고백을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또 이제 사귀었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이게 합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뭐 여자친구가 있음으로써 좀 심적인 위안도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데이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강윤아 주무관님은 지역 인재로 채용이 되셨어요. 타이틀에 인재가 있네요. 네. 또 지역 신문에 대서 특필이 됐다는 예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역 인재라는 건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 있어요. 지역 인재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그 이제 학교 중에 받았던 성적표를 가지고 네. 학교장 추천을 받고 아, 대학에? 예예 그 추천을 받은 분들이 모여서 PSAT라는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면접 시험을 보고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PSAT는 공직 적격성 평가라고 네. 예,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공직에 적격한지. 그렇죠. 네. 예,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언어 논리는 이제 법 조문이라든지 네. 신문 기사를 읽고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고요. 자료 해석은 통계 자료를 주고 그 통계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추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황 판단은 네. 특정 상황을 주고 이 상황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제가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PSAT를 보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라 제가 책을 샀어요. 예, 제 돈을 주고 책을 사서 풀어봤어요. 제가 굉장히 안도했습니다. 아직 빨리 들어오게 잘했다. 빨리 들어오게 잘했다. 너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은 시험이어서 저도 풀다가 되게 놀랐습니다. 네. 근데 추천은 그러면 어떻게 받나요? 서류상 조건으로는 이제 졸업 성적이 석차 10% 안에 들어야 되고요. 아, 뭐 예를 들면 네. 우리과가 40명이다 이러면 4등 안에 들어야 되는 네. 이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 한국사 능력 시험이 2급 이상, 상급이 하나 있어야 되고, 네. 토익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역 인재로 뽑혔다 그러면 뭐 압도적으로 학점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쵸. 네. 네. 예. 그리고 또 학교 입장에서도 아무나 추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경채라는 말이 사실 또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뭔지 몰라요. 민경채가 뭐야? 진미채도 아니고 뭐. 민간 경력 채용을 줄인 말이죠. 예, 민간에서 일정 정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하겠다는. 네. 예, 예. 정대영 주무관님 같이 7급 주무관 같은 경우는 최소 경력이 3년입니다. 3년이요. 네. 현직에 있으면서 시험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사실 이제 조금 차이점이 보통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 뭐 학위나 자격증이 있어도 경력이 없이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네. 아무래도 채용 취지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대다수가 다 회사를 다니면서 좀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민경채가 경력이 없어도 학위 같은 걸로도 할 수 있는 예, 학위로도 아, 가능. 예, 예. 공채나 지역 인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PSAT라는 시험 자체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족한 시간에도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토론을 시작해서 이제 PT 면접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네. 전 스터디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여러 번 네,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만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태도라든지 어떤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크게 두 가지인 거군요. 토론과 개인 프레젠테이션. 아, 저도 마찬가지로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면접 스터디 이제 필수군요, 사실. 예. 아무리 그렇게 연습을 했어도 당일에는 떨리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주에는 당일에 입고 갈 옷도 미리 입어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영상 촬영을 서로 해줘서 내가 말할 때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뭐 제스처는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동영상 촬영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들어오기 전부터 업무 강도가 높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또 그만큼 끈끈한 동지애가 있어서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를 처음 들어오니까 사실 뭐 선후배 아니면 동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동기들이 가장 힘이 되고 많다 보니까 네. 좀 대학생처럼 막 이렇게 서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물론 회식 뭐 이제 회사 퇴근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네. 아, 자리가 많아서. 네, 동기가 많아서 네. 아, 그래요? 가장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자리가 잘 없는데 부모님들은 즐겁게 즐겁게 지내시는군요.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자, 이제 조금 쉬어가는 속마음 OX 퀴즈 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직장인들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사표 생각은 한 번쯤 하죠. 예, 사람이니까. 그죠? 사표 생각은 한 번쯤 하죠. 아, 나 사표 쓰고 싶다. 아, 나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네. 오. 진짜 정말 생각뿐입니다. 생각. 네. 생각은 뭐든 할 수 있죠. 네. 막상 와보니까 또 전공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살짝 생각만 해봤습니다. 생각만.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다른 분들은 정말 이제 일을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그만큼 기여를 못하는 것 같아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 몫을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만두시겠다니. 두 분은 뭐 전혀 네, 전혀. 다시 시험을 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서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부서가 이런 점에서는 타 부서보다 좋은 것 같다. 뭐 길게 써주셔도 되고 한 단어로 해주셔도 되고. 하나 둘 셋. 이건 저 빵 터졌어요. 과장님 서울거지가. 아니 과장님 정말 좋으시고요. 네.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서울에 사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정시에 퇴근을 잘 하시고 기차를 네. 타고 또 대구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네. 이제 그 점에서 이제 과장님 정말 좋으시지만 눈치를 조금 덜 볼 수 있지 않나. 저 약간 지워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는데. 아닙니다. 좋은데요. 예, 저도 서울거지입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인데 해보시니까 조금 수험생 때 생각도 나시고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실 때 생각도 나시고 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취준생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험을 보시는 준비하시는 입장인 분들한테 후배들 예, 한테 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 보고 네. 알겠습니다. 나도 했는데 너가 못하겠니? 열심히 하면 일단 후배니까 그냥 반말을 네. 단지 시험 붙는 거 말고도 공무원으로서의 삶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처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같은 것도 미리 본인의 관심사나 적성에 맞는 걸 좀 생각을 해두시면 나중에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팟캐스트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대우 준관님.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한 번쯤은 정말 해볼 만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조금만 더 준비하셔서 꼭 저희 산업부에 관심 있는 미래 후배님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후배님들에게 정말 밥도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고 있고 세종에 맛집이 많거든요. 네. 제가 리스트도 잘 열심히 작성해놓고 있으니까 네.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후배님들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세종시의 등대라고 불리고 있지만 우리 함께 세종의 불을 밝혀보아요. 야근을 하도 많이 해서 세종시의 등대군요. 굉장히 좋았어요. 박준희 준관님 어떠세요? 오늘 함께 했는데. 그 이제 후배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 하면 네. 이제 우선 공직자로 들어왔고 네. 이제 그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산업부 안에 정말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비록 일이 많은 곳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등대를 밝히는 이 나라의 등대를 밝히는 산업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우,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이 평안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여기 주무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통상 그리고 자원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젊은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 팟캐스트 산소통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